practice daily life. 삶 자체가, 잠시만요. 지금 챕터 9, 네, 일상생활의 수행. 네. Life itself is dharma. 삶 자체가 법입니다. The Buddha Dharma is the fruit that has 10,000 flavors, the flower with 10,000 fragrances. 부처님의 법은 만향을 지닌 열매요, 만향을 지닌 꽃입니다. 만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개향, 만개 향기, 향기 그렇게 만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만개의 향을 지닌 꽃입니다. 아니, 고전에 그 과일은 만 가지 맛을 가진 이죠. 플레이버는. 플레이버스는 맛이고 그 다음엔 향기고, 그죠? It can be said that practitioners are the farmers who raise these fruits and the gardeners who tend these flowers. 수행자는 이 과일을 키우는 농부이고 이 꽃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acticing the Buddha Dharma is the most rewarding and most beneficial kind of farming.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보람있고 가장 유익한 농사입니다. Furthermore, you don't need to disregard the other things in your daily life in order to do this. 게다가 이를 위해 일상생활의 다른 것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You can do the farming of the Buddha Dharma while working at your regular job because your livelihood provides the experiences that will help you deepen your practice of the Buddha Dharma. 여러분은 정규 직장에서 일하면서 부처님 법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계는 여러분이 부처님 법 수행을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The Buddha Dharma is the law of reality and the law of daily life. 부처님의 법은 현실의 법칙이자 일상생활의 법칙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The Buddha Dharma is the law of reality and the law of daily life. 부처님의 법은 현실의 법칙이자 일상생활의 법칙입니다. If you can truly bring your thoughts and actions into accord with what the Buddha taught, then you will awaken to the profound truth with which you can solve any problems, not only those of individuals, but also the problems of societies and nations.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일치할 수 있다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Neither religion nor spiritual awakening exists apart from your daily life. 종교도 영적 깨달음도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 Buddha Dharma encompasses all of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walking, speaking, and moving. 불법은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Thus,
The truth taught by every Buddha exists not only in the Dharma hall, but also in your bedroom, kitchen, and workplace.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법당뿐 아니라 신실, 무업, 직장에도 존재합니다. The lives of lay people and teachers are not different in terms of practice. 중생과 선생의 삶은 수행에 있어 다르지 않습니다. You must practice the Buddha Dharma while adapting to your own situation.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Do not think about trying to jump out of it or about throwing something away. 거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Instead, just keep going forward diligently in the midst of your own life and circumstances, with your mind leading your body and your body leading your mind. 대신에 자신의 삶과 상황 속에서 마음은 몸을 이끌고 몸은 마음을 이끌면서 그저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네, 거기까지. 제 목소리는 적당한가요? 신라이님? 네, 다행이네요. 두 개의 소제목인데, 생활 그 자체가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2주 동안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생활 자체가 법인데요. 시작은 이제 아까 잠깐 기다릴까요? 아니,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계속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까 부다다르마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부처님 법 맞는데 이걸 그냥 불법 이런 식으로 부처님 대신에 그냥 불법 이렇게 해서 불법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법이란 한 과일 안에 수만 가지 맛을 가진 것이고 과일이고 그 다음에 한 꽃 안에 또 수만 가지 여기는 물론 만 가지 10,000이니까 그냥 만 가지지만 조금 더해서 수만 가지 향기를 지닌 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그 법문에서는 이 수행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죠. 원회사나 농부다 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꽃을 기르는 것 또는 그 과일 농사를 짓는 것 또는 수행은 호흡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통해서 이 5만 가지 향기를 내뿜고 맡고 내쉬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가지 과일을 먹어서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은 호흡이고 식생활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원회사고 밑에 나오는 원예사이고 또 그 과수원의 농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생산자든 소비자든 수행 자체가 그렇게 일상생활이다. 먹고 냄새 맡고 듣고 하는 것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은 현실이고 생활이죠. 그래서 불법은 현실법이고 생활법이다. 그래서 이 불법은 우리 각자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지인과 주변의 모든 그 존재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죠. 숨 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내가 줄을 쳐놓은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 국가,
세계의 문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거다. 불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법이 생활화는 나라는 그 개별적인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그 진아이겠죠? 그 주인공에게 맡겨서 하는 생각과 행동, 그 생활, 그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행주좌와 그러니까 일하면서 또는 있거나 또는 누워 있거나 뭐 서 있거나 다 하는 거죠. 그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딱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진리는 법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침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여기 다 있었죠.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심지어 토일렛, 화장실에도 어디든 있다. 우리가 있는 한 그곳에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있죠. 집 밖을 나가면 길거리에서 수없이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 거. 그것들이 다 불법의 수행 재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이 어디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situations 있죠.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 또는 분수 또 환경 그런 데서부터 그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해라.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앉아갖고 밖에 있는 저 멀리 다른 거 생각하고 물론 머리로는 할 수 있겠으나 자기 자신의 어떤 닥친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 그 속에서 출발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 보면 이제 with your mind leading your body and your body leading your mind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이끌고 몸이 또 마음을 이끌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 부지런히 딜리전틀리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생활이고 불법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주, 이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몸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자꾸 이제 말하자면 맡기는 거죠. 다시 돌려서 놓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전진하는 거죠. 부지런히. 예. 그러니까 절대 한 번 맡겼다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끝없이 어쩌면 가야 할 길이 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소제목 Life itself is Dharma 라는 부분을 해봤어요. 음, 뭐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기도 하고 지금도 느끼고 있을 거고 저도 좀 목이 약간 그런데 이제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뭐 조금 있죠. 근데 아까는 조금 힘들었으나 지금은 또 조금 편해졌어요.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끊임없이. 그래서 음, 전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어떻게 그 다음 거 그 소제목 같이 하고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이 소제목 하에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나눌까요? 더 하고 하죠. 그렇죠? 너무 짧으니까 더 하고 가십시다. 예,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Handling difficulties and suffering. 어려움과 고통을 처리함. Even if somebody is causing you great hardship, never see that person as being separate from yourself.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더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마세요. Don't distinguish between me and others.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Don't be blinded by beautiful appearances, and don't be awed by great things. 아름다운 모습에 눈 멀지 말고 위대한 것에 놀라지 마세요. Because you exist, they also exist.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존재합니다. Because you exist, all kinds of difficulties are able to arise.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ecause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working as one, as 한 마음, all other people are also fundamentally yourself. 우주 만물은 하나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Never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No matter whether you meet Buddha or the king of demons or a Dharma protecting spirit, everything is merely another shape of yourself. 부처를 만나든 마왕을 만나든 수호신을 만나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When you face hardships, don't become depressed, asking yourself, why do such difficulties happen to me?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하고 자문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When these things happen, you should think, now I have an opportunity to grow up.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Your future depends upon which way you choose.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ou have been given the authority to decide your future. 여러분에게 미래를 결정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Bad circumstances are, in fact, an opportunity to learn. 나쁜 상황은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When you understand that those things are 주인공 teaching you, you cannot help but be thankful for even those circumstances.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주인공이 가르치는 것임을 알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n fact, when difficulties come, you can make more progress in your practice.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 수행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Thus, your practice deepens and you gain wisdom and strength. 따라서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Quietly embrace your difficulties does not mean to just endure them.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It means knowing that the difficulties you face are inherently empty, and furthermore, that those difficulties can guide and train you. 그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is is the attitude of practitioners who quietly embrace all things. 이것이 모든 것을 조용히 품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Dreaming is being awake, and being awake is a dream. 꿈을 꾸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도 꿈입니다. Do not look upon dreams and your waking hours as separate. 꿈과 깨어있는 시간을 별개로 보지 마세요. If you think that dreams and your waking life are different, you cannot know the deeper place. 꿈과 깨어있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더 깊은 곳을 알 수 없습니다. When you are aware that you are dreaming, you are not bothered by the things that happen in the dream. 여러분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여러분은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Likewise, those people who understand that defilements are also nothing other than a kind of dream are never deceived by those things. 마찬가지로 번뇌도 일종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에 속지 않습니다. Even in a dream, don't see things as separate from yourself, and don't allow yourself to get caught up in the things that happen. 꿈에서도 사물을 자신과 별개로 보지 말고 일어나는 일에 자신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세요. People try to escape from suffering, but they do not try to understand the true causes of suffering.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Thus, although they can get away from one instance of suffering, they cannot avoid having to face more suffering in the future. 따라서 한 번의 괴로움은 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The thought of I is like a factory that continuously produces suffering and joy. 나다 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고통과 기쁨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You are the one who has made these things, so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solve them. 이런 일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여러분뿐입니다. In order to do this, don't think of these things as fate or karma. Just entrust all suffering and everything that confronts you to your true self and keep watching and letting go.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운명이나 까르마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고통과 직면하는 모든 것을 진화에 맡기고 계속 지켜보며 놓아버리세요. If you look at who you are now and what kind of person you are, it's possible to see how you lived in the past.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you are doing now, you can see what your life will be like in the future.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습니다. When the winds and rains come, all of the dust and pollution is cleaned away. 바람 불고 비 오면 먼지와 오염물이 모두 제거됩니다. Although it may not seem like it at that time, later you will realize that the suffering you are experiencing is actually Buddhas and Bodhisattvas who have come to purify you and help you grow. 비록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실제로 여러분을 정화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부처와 보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군요. 네. 쭉 읽으면서 내가 그 격까지 다른 이야기를 참 많이 써놨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두 번째 소제목은, 어, 어려움과 고통을 처리하기,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 이거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난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와 둘로 별개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구분 짓지 마라. 이런 말은 늘 해왔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도 나로 보아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괴롭히는 상대도 있고 모든 어려움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는 마왕, 마귀를 만나든 또는 호법신장, 여기 Dharma Protecting God's Spiri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호법신장이라고 하죠. 네, 신장, 신장을 만나든 다 우리 모습이다, 네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난관을 우리에게 나에게 난관을 어려움을 초래하는 대상 상대를 나로 보기가 어렵죠.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상대를 또 그 나는 상대를 나와 다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 아닌 나라는 표현이죠. 그게 진아겠지만 나는 그 진아는 상대를 나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진아를 보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있죠. 그랬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다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나 하지 말고 자 이제 내가 이제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받은 거죠. 진아에게서 그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뭐그 표현이 조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 이거를 시험 문제를 풀어서 내가 같은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푸는 그런 심정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우리 각자에게도 오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오죠. 그것도 나의 시험이게 되겠고 또 돈 문제 같은 것도 오겠죠.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그 어려움, 난관, 고통 그거를 우리가 맞았을 때 이제 내가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풀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꼭 우리 그 자연선사의 말씀뿐만 아니라 보통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상황이나 나쁜 환경에서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을 이제 여기서도 하는 거죠. 이제 불법이 다름 아닌 생활이죠. 그러니까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환경, 난관, 고통, 어려움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여라. 그때마다 아까 말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것처럼 수행이 점점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밝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관이 왔을 때 무조건 억지로 참지 마라 이런 표현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보듬어라 이런 표현, quietly embrace your difficulties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끌어안아라, 보듬어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듬어서 하나로 뭉쳐서 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음선언에서는 뭐 용광로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난관이나 어려움이 헌 쇠라면 그거를 용광로에 녹여서 새 쇠로, 새로운 쇠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거를 어떨 때는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 써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녹인다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이 본문 이 얘기는 아닌데 이제 본문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써놨더라고요. 위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난관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에는 실체가 없다. 실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게 실상인 것처럼 보이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치우치지 않는 진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실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잘 풀리는 그러니까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실체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실체가 아닌 것은
순탄하고 잘 되는 일이 실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보다는 여기 이 내용에는 꿈과 생시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꿈과 생시가 다르지 않다. 역경과 순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앞에 그걸 좀 붙였는데,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난관, 어려움은 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꿈속에서는 그게 아주 생생한 현실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꿈이다. 허상이다. 그렇죠. 모든 게 잘 풀려서 나가는 것도 허상인 것처럼 이 또한 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오는 이유, 왜 왔는지 내게 그 고통이 초래된 나에게 온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고통은 나와 대상, 나와 상대, 나와 고통을 별개로 보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고 난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런 얘기이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통도 없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내려오면, 어, 지금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내장되어 있고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죠. 저 사람이 과거에 뭐뭐뭐뭐뭐를 쌓아왔구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의 우리를 보면 과거의 우리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또 지금의 우리를 보면 미래에 어떻게 살지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3세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 또한 하나하나 계속 과거와 미래가 과거로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존재하고 있죠. 일면 실상은 없을지 모르나 그 개별적으로는 아무튼 에, 고통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난관은 그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로 또다시 결론이 되어지는데 성장의 기회이고 정화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비바람 치고 나면 먼지와 공해 같은 게 씻겨나가고 공기 질이 좋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독교에서도 연단을 받아서 어, 그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그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부처이고 보살이다. 이런 그런 거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내가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어찌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허상인 내가 마치 실상인 것처럼 우쭈쭈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사실 내가 없냐? 그리고 스스로 반문을 하게 되면 아니야 분명히 있는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있는데 이런 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없다라는 그 신아의 상태
머물러서 탁 느끼는 순간보다 내가 있다라고 우쭈쭈하는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고통에 시달리죠. 그래서 제색도처럼 비바람 치고 난 다음에 그 비가 그친 후에 그, 그 청결한 정화된 그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깊어지면 그 순간에 거기에 침잠된다 그럴까요?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돕기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필요하죠. 예.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법이죠.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법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법이고 안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그런저런 그 모습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죠.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근데 아무튼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만 수만 가지 고통의 원천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개별적인 나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걸려 있는 한은 진짜 고통이 떠날 날이 없죠. 떠날 순간이 없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 그게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의 그 handling difficulties and suffering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없다는 것, 나라는 생각을 놓는 것, 이게 핸들링 미니가 되겠죠. 방법이.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편하든 불편하든 심지어 죽든 살든 그것을 놓는다는 건 나를 놓는다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고통의 씨앗이고 원천이죠. 아무튼 뭐 그런 음,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바로 법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난관이나 어려움, 고통을 여하히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 한번 나름대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의미를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또 병이네요. illness네요.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치는데 일단 다음에 우리가 할 범위를 먼저 하고 나서 좀 전에 이 얘기를 할까요? 다음에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이 범위를 잊어버리고 이러는 때가 많아서 이게 만, 만병의 근원, 아직 병은 안 했지만 만 고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참 이번 주에 굉장히 놀랍게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전에도 알긴 알았었는데 이게 보긴 봤죠. 본문으로. 근데 그거를 느낄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나 할까? 이번 주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어,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도 또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모든 게 다 양면이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면 또 문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근데 분수껏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척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죠.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분수를 좀 키워가는 것이 전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어, 그 전부 다를 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또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자기의 경계를 짓는 것과 또 온전히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 거죠. 아, 열매님 맞네. 열매님은 오늘 할 분량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요? 저 기억 못하는데요. 기억은 못해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로 해놨어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세 파트를 조금 길게 해놨는데. 네. 잠시만요. 음, 병, When something goes wrong with your body, it's often necessary to go to a drugstore or a doctor, but you need to first remember your fundamental mind.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근본자리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It connects everything and is where everything starts. So entrust that condition to it. 모든 것을 연결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그 상태에 맡겨보세요. And while you are being treated, keep entrusting that situation to your foundation.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으세요. Further, if you remember that the doctor and you are connected as one through your foundation, and entrust this thought to your foundation, then the treatment tends to be much more successful. 더 나아가 의사와 여러분이 근본 자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각을 근본 자리에 맡기면 치료가 훨씬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with most problems, there is a portion that others can help you with, but only you can take care of the most fundamental parts. 대부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근본 자리 부분은 본인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You do this by entrusting everything, even disease and pain, to your foundation. 여러분은 모든 것, 질병과 고통조차도 여러분의 근본 자리에 맡김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This is because everything, including disease, arises from your foundation. So that is where the solutions also need to start from. 이것은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근본에서 생기기 때문에 해결책도 근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Disorders with the body often happen when the lives that make up our bodies don't view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hole body. 신체의 장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들이 사물을 온전한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They don't know what's best for the whole and instead just fighting among each other, seeking advantage and domination. 그들은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신에 이익과 지배를 추구하며 서로 싸울 뿐입니다. Thus, one way of curing disease is to teach all of those lives that fundamentally they are living and working together as one life. What happens to one affects the whole.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생명에게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함께 살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즉,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Entrust to our foundation the thoughts that we are all sharing the same life, the same mind, the same body, working together as one, and freely give and receive whatever is needed. Then, through our foundation, that thought is instantly communicated to all the lives in our body. 우리는 우리 같은 생명, 같은 마음, 같은 몸을 공유하고 하나 되어 함께 일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근본 자리에 맡기고 그 생각은 근본 자리를 통해 즉시 모든 생명에게 전달됩니다. When the lives within our body can coexist harmoniously, when they know that other lives are also their life, then a multitude of problems with our bodies will improve or even disappear. 우리 몸에서 우리 몸속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 다른 생명도 자신의 생명임을 알 때 우리 몸의 수많은 문제들은 개선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It's often possible to live a normal life even though something like cancer doesn't disappear because those cells are now living harmoniously with the rest of the lives that make up the body. 암과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지금 그 세포들이 몸을 구성하는 나머지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Other people's Buddha nature and your Buddha nature are the same. 다른 사람의 불성과 여러분의 불성은 같습니다. All people and lives are connected as one through this foundation. 모든 사람과 생명은 이 근본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So when we entrust to our foundation a thought or intention for someone, then energy is communicated.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생각이나 의도를 근본에 맡길 때 그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Even if someone doesn't know anything about spiritual practice, nonetheless, that energy is still communicated and felt at a very deep level. 수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는 여전히 매우 깊은 차원에서 전달되고 느껴집니다. As with nearly all problems, there is still a portion that people must solve themselves.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However, imagine the case where someone has to do a job in a cold and dark setting. 하지만 누군가가 춥고 어두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Now imagine someone doing the same job in a warm and bright atmosphere with healthy food and warm clothes. 이제는 누군가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건강한 음식과 따뜻한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Which case is likely to turn out better? 어떤 경우가 더 좋아질까요? Which is likely to go smoother? 어느 쪽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까요? This is why and how we can help others through our fundamental mind. 이것이 우리가 근본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자 이유입니다. 네, 거기까지군요. 네. 병, illness, 질병, 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단 약국도 가고 병원에도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근본 마음부터 떠올려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거기다가 맡기고 움직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그 의사와 간호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근본 자리에 맡겨라. 그렇게 하면 스무드하게 이제 될 거다. 그러니까 커넥티드 된 거니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질병 자체도 병 자체도 근본 자리에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 자리에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모든 병균도 있고 이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 발현이 됐다, 병이 났다 라고 한다면 그 역시 근본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자해지라는 말 그대로 근본 자리가 해결할 거다, 치유할 거다 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통해서 가라.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병이 나는 원인 이것은
몸 안에 생명체들이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다. 개별적으로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세포 간에, 조직 간에, 기관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내로다 하는 그 존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체들이 각각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모든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이 생명체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한 생각이고 한 마음 주인공에 그 맡기는 행위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을 한 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한 마음 주인공에 입력을 해라. 그렇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어, 추적해서 없애야 될 그런 유해 세포, 즉 암세포가 대표적이겠지만 그런 암세포조차도 이 건강한 정상세포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암세포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없애버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다행선사가. 근데 그 일정 부분은 그냥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런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몸 안에서의 생명체들도 유해균, 유익균이 핸드인핸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도 손에 손을 잡고 사이좋게 살아나갈 수 있겠죠. 이 펀더멘털 에센스 그 불성을 통과한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로따로 보지 않고 너와 나를 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물질적으로 또는 어,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도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고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이 좋은 생각을 내서 intentions 그런 그 의도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발사해서 그 근본자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쏘아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빛보다 더 빨리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상대와 둘이 아니다. 상대와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탁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에너지처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달된다는 거죠. 보내는 사람도 믿어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도 믿어야 되겠죠. 그거를. 일단 보내는 사람이 간절한 진심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어, 가족 간에 또는 지인이나 뭐 친지 또는 사회에 보던 인사들 또 길거리에서 보는 거 또는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주인공에게 맡겨서 쏘시오라는 말이죠. 쏘아보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이렇게 에너지를 발사하는 거죠.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무튼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마치 누군가가
아주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령 에너지를 발사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아주 따뜻한 방에서 환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다음에 아주 건강한 음식과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고 그 일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낼 거다라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아끼고 주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하는 거하고 간절하게 믿고 하는 거하고의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죠, which is likely to go smoother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this is why and how we can help others through our fundamental mind. 이걸로 이제 끝을 맺잖아요. 병이 낫다 했을 때 물론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면 갈 수 있죠. 직접. 그러나 늘 이런 마음을 그 근본 마음, 근본자리를 통한 그 에너지가 발사된다면 그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이죠. 요즘처럼 모든 게 정말 물질과 현상으로만 판단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그런 데서는 이 마음을 보낸다라는 말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립 서비스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립 서비스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 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 짓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 일네스, 질병, 병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네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번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컨텐츠를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늘 어떤 면에서는 하루 밥 3끼 먹듯이 계속 반복해서 보아왔던 본문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낯설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들 느끼셨는지. 근데 목소리가 발음이 좀 안 좋고 그렇죠, 오늘은.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네. 참,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오늘도 역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음,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오늘처럼 약간의 좀 안 맞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건지를 분명하게 하죠. 네. 먼저. 네. 더 좌골신경통. 그걸로 토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일네스가 더 많이 다가오네요. 뭐, 좀 심각한가요? 어느 정도 치료하면은, 그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아주 심각하면 혈종이나 종양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대. 사실은 오른쪽 무릎이 막 자꾸 접혀서 길 가다가 넘어지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좌골신경이라는 게 그, 어, 요추하고 미골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른다리 왼다리로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통증과 마비를 유발하면서. 예. 뭐 협착 같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염증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좌골신경에 염증이 있거나 압박을 받거나 음, 또는 음, 그 뭐죠? 손상이 됐거나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종양이나 혈종이 있거나 이런 거래요. 근데 그런 거를 자세히 알려면 CT나 이런 거를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이제 뭐 괜찮겠죠. 나는 믿어요. 음, 여러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척추에서부터 비롯되는 협착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있고 이제 미골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렇대요. 예, 제가 그걸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그러면 이렇게 막 마비되는 것 같고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막 걷는 것도 힘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고 경로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조금 괜찮은데 심할 때는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좀 고생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너무 아픈 것도 하여튼 되게 불편해. 일상에서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프기도 아프고, 그래서 좀, 스트레칭을 많이 좀 해주시고, 음, 네, 좀 많이 스트레칭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픈 부분도 좀 많이 좀 마사지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를 지금 네. 한번 받았어요. 오늘도 가서. 음, 조금, 하여튼 좀 많이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좀 풀어줘야 돼서. 음, 뭐든지 이게 다 긴장이 음, 원인인 것 같아요. 이거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네. 아무튼, 몸이 있으니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아플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잘 달래주느냐가 또 그때그때 참 많이 의식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실은 몸이 아프면 정말 아주 진짜 감각적인 그 의식이 좀 많이 드러나서, 그때 물론 공부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음,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는 않으나, 뭐, 근데 분명히 기회인 그래도, 거예요. 예. 네. 그 생각이 났던 게, 스승을, 저도 끊임없이 누군가 나한테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를 음, 많이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책에서든 사람에서든, 뭐, 무엇으로든. 그런데 결국은 내게 스승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이 글을 쭉 보면서 음, 그냥 처음 좀 진지하게 아니면 진지하게보다 좀 막 가슴에 와닿았다는 게 삶이 스승이었구나라는 거가 오늘 많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결국 그냥 가르침은 물론 삶의 병도 삶과 죽음도 다 결국은 삶인데 결국은 그것이 스승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굉장히 많이 오늘은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스승 아닌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뭐랄까, 그 병이나 어떤 난관이나 이런 스승이 더 소중하다는 거이죠. 어떤 면에서는. 스승 아닌 건 하나도 없죠. 그런 음, 면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예, 느낍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큰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다 스승이죠? 네. 다 스승이에요. 독수리님은 오늘 하실 말씀이, 나는 아까 그 나라는 생각 음, 그 관련된 건데 그 고정된 나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가? 그때그때 나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이제 연결은 있지만 그러니까 기억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게 그 고정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누가 나한테 신문 기사를 하나 보냈는데 그 44년 전에 5.18 광주에서 그 계엄군한테 이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어떤 여성의 기사예요. 그 기사를 나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본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데 그걸 보낸 이유가 내가 몇십 년 전에 전주에 그분은 있는데 지금 전주에 내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음, 내가 그때 강의한 거를 들으면서 여성주의 상담 강의를 이분이 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는데 차마 그때는 준비가 안 돼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 내 음, 제자가 이분을 상담하게 된 거죠. 몇십 년 만에. 근데 그 사이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분이 준비가 돼서 나하고 이 제자하고 관계를 뭐 얘기하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 제자가 이걸 전해주면서 이 기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전주에 오래전에 가서 얘기한 기억이 이제 아득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때의 나라는 게 사실은 거의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이분이 올해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분은 옛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의 나하고 그때의 난 너무 달라서 내가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내가 상상 속에서 맞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 내가 과연 같은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내가 오늘 했어요. 음. 그래서 아까 그 thoughts of I 그 부분을 하면서 근데 나라는 생각 하지만 그게 계속 그러니까 같은 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흩어지고 흩어졌다 이게 또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런 식의 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때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나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어, 살아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동의해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때 나가 지금의 나 안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세가 공하다라는 거를 볼 때는 또 지금의 나 안에 미래의 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지는 않으나 또 사실은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나라는 그런 폼 속으로는 들여보낼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딱 같다, 고정적이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지금 명확하게 짚어낸 것처럼. 되게 유동적인데,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는 그 눈은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나 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고정적인 나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과 별개로 보는 나. 그게 과거든 현재든 달라졌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그 개별의 나를 이제 고정적이다라고 말한 그 고정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거를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연결되니까 고정적인 나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내가 아니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면은 있다라는 거겠죠.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 나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있는 그걸로 본다면 그거는 고정적인 틀이다라는 거겠죠. 개별적인 나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달라진 나, 달라지기 전의 나 뿐만 아니라 그 달라지기 전에 그 사람, 달라진 후에 그 사람, 그러니까 대상이죠. 그거 함께 보는 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불성이라는 이름을 펀더멘털 마인드나 인히어런트 에센스라고 해왔던 그 부분이겠죠. 그, 음, 그게 진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개별적인 나와 포괄적인 나라는 거는 또 설명을 위해서 엄연히 있죠. 근데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음, 네,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마음이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온갖 마음이 다 들어있죠. 한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다라고 찍어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음, 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44년 전에 겪었던 일은 뭐 그냥 개별적인 나가 그냥 고통을 감수하고 음, 나 죽으면 그냥 이거는 묻히는 거.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러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이것을 공론화하자니 너무 힘겹고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쩌자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가? 어쩌자고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야 말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각자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향기로 그 품고 이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학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하는 각자의 그 고민 끝에 지금 뭐 44년이 흘러서야 그것을 공론화하기로 그 사람도 이것이 나만의 일,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걸 실천해낸 것, 이것이 정말 그의 그 그의 놀라운 용기, 그 불성의 그 꽃핌, 뭐 이런 사건일 텐데 그것을 자극해 준 것은 또 독수리님이 그 불성의 향기로 어,
그때 그에게 문을 두드렸던 것, 그리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던 것, 그 아픔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음, 말하자면 부처님의 향기로 또 말씀을 전해 주셨을 테고,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니 그 열매의 향기가 참 그 지난했을 그 고통스러웠을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난 열매로 이렇게 맛보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분은 오랫동안 차마 말을 못하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쵸. 그렇게 살다 죽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 공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이 진상조사 진실화해위원회인가?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노력이 그분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한 분, 두 분 모이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집단으로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로 이제 나누고 울고 하면서 이제 그게 먼저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그 이야기가 또 후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 있었고, 또 특히 다른 국가폭력 그 5.18 관련해서 달리 성폭력은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내 제자하고 또 또 한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해서 16분인가를 인정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돼서 어떤 의미에 진짜 그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게 뭐라 그럴까. 정말 그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서 그게 맞아. 가능해진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향기가, 네. 부처님의 열매가 진짜 음. 수만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가 또 오늘의 소식으로 또 느껴져요. 맞아. 그 수만 가지 맛과 향기.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부터 싹을 내서 그것이 성장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맛을 이제 우리가 보고 향기를 맡게 되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아주 그, 그러한 현장에 가서 그걸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 만약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너지 발산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다룰 때 제가 참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지점은, 그 국가폭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 국가폭력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을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런 그 큰 범위의 어떤 그 작용 때문에 개개인이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그 죄를 짓게 된다거나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또 뭔가 실패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 그것을 다루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것, 음, 그것이 이렇게 뭐 크게 나누자면 반쪽, 50% 정도의 피해자의 이야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뭐
몇 퍼센트, 30%라든지 혹은 그 안에 개인이 또 거기 휩쓸려서 가해를 했던 그 가해자 개인의 뭐 실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우리가 좀 더듬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공감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그 눈물의 순간, 그 녹이는 그 순간이 있다면 있을 거라고 아주 부분적으로는 나는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건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두환 같은 가해자는 가해자고,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공수부대원이 돼서 간 사람은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명령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진짜 피해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나눌 필요가 있겠고, 그 가해자 피해자 같은 가해자 피해자와 피해자는 근데 그게 국가폭력의 경우, 그러니까 진압하라고 그래서 그런 총을 썼다든가 이런 경우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폭력을 한 거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군인이 3명 있었는데 2명은 강간을 했지만 1명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할 수 있는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그 진압봉을 휘두른 거하고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분명히 어떤 그 무게의 다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다 질서정연하게 좀 구별되어 있죠. 네,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진압을 한 것과 성폭력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까지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가해자 피해자였다고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렇게 조명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조명되지 않고 묻혀 있는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과 어, 가해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해자들의 일부분은 굉장히 그 훈장을 달았다고 할 정도로 국가의 뭐 사회의 그 존경을 받는달까, 추앙을 받는달까, 뭐 혹은 포상을 받았다 할까, 어떤 대가를 잘 받고 오히려 죄 지은 것은 잘 묻어두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아니, 글쎄, 그거는 물론 그것이 드러나서 처벌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한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자로도 봐야 된다. 이거엔 나도 동의를 하지만, 네. 성폭력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건에서 성폭력을 명령 내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없죠, 네, 그거는. 일제시대 때와는 다른 상황인 거라는 거죠, 분명히. 언제 하고요? 일제시대 때 위안부 아니, 그렇죠. 광주에서 성폭력을 명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명령 받아서 한 건 아니라는 거. 네, 네. 네. 그 이야기는 정말 후덜하게 피비린내마저 나는 것 같네요. 좀 숙연해진 그런 느낌인데. 그 머릿속에서 우리 수업이 끝나도 계속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요? 나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났나요? 그러면 오늘 일단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 미진한 감정들을 좀
조곤조곤 그 수행의 재료로 삼아 봅시다. 어떠세요? 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Good 감사합니다. night. Good night.